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는 십니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 심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오징어 게임을 통한 심리학 뭐 이런 시간이네요. 예, 오징어 게임,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 우리 코너 첫 시간의 주제였습니까? 저도 깜빡했네 이거. 깜빡했었어요. 네. 근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한 번 더 하나?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어디서 했지? 이제 기억이 막 이제 섞이잖아요. 섞여서. 저도 까먹었으니까. 네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그때는 이제 막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자체에 열광을 하고 있을 때였고. 막 1위하고 막 그럴 때였군요. 네네네. 넷플릭스에서. 지금 이제 왜 우리 이제 무슨 상을 수상하거나 아니면 석권한다는 이런 표현이 가능해질 때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그렇죠. 이제 관심을 더 받게 되잖아요. 네. 조금 더 그때보다는 좀 다른 생각거리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는 드라마의 흥행적 요소라든가.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갔는데. 예. 이제 좀 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드라마에 열광했던 이유 중에 우리가 어떤 면들을 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광을 하고 다시금 또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가. 왜 반짝하고 나왔다가 싹 사라지는 것들이 있고 예. 좀 오래 여운이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주위에 꼭 이 에미상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하면서 다시 보게 됐다라는 분들이 또 꽤 계세요. 예. 근데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어떤 정서를 터치해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보고 그리고 에미상 심사도 분명히 지금 이게 아시아 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이걸 심사를 했다가 올리고 그러면 이걸 미국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서구인들이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들의 어떤 보편 정서를 건든 겁니까? 이제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이거든요. 예. 정.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아마 한 10년 전, 20년 전쯤에 만약에 이게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서양인들의 관심을 받는 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의외로 꽤 많은 서양인들이 이제 한국 것, 동양의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것에 대해서 좀 친숙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제 사고가 서구적 사고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걸 직시하는 사고들이 많은데 실험들도 되게 재밌는 실험이 많아요. 지금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싸워요. 다투고 있어요. 막 언쟁을 벌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누가 잘못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 서양인들은 대부분 반으로 나뉩니다. 반반으로. 시어머니가 좀 잘못이 더 크다. 아니다, 며느리 책임이 더 크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 유난히 또 한국 학생들이나 한국인들한테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그 짧은 1분이나 2분짜리 장면을 보여주고 누가 제일 잘못이 큰 것 같냐. 예.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장면에 안 나오는 사람. 그 장면에 안 나오는 사람? 네. 그 멍청한 남편이 잘못해서 이 장면이 벌어지는 거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거기에 없는 제3의 어떤 감정이나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강해요. 거기에 없는 사람에 관해서. 네. 이 드라마에서요. 선과 악으로 확실히 구별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괜찮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정말 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자리에 존재하느냐. 사실 이거는 확연히 구분되죠. 주인공에서부터 아무래도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사람들. 예. 괜찮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왜 와 있냐면 가족 때문에 와 있어요. 그렇지. 네. 예. 가족 간의
가족 간의 어떤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다 보면 국적 불문 다 그렇게 와 있고요. 그다음에 나쁜 사람들은 거기에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네. 네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네네. 애인도 이용하고. 뭐.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정을 이루고 있는 게 가족이고 한국 사람들의 가족 간에 보여주는 그 되게 재밌는 고운정과 미운정.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은 어느 문화나 있잖아요. 티격태격하긴 하지만 그렇죠. 고운정과 미운정. 네. 예.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참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데 저게 뭔가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외국인들도 어떻게 사람도 궁금했는데 사랑엔 빠진다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한 빠진다. 번에도 가능해요. 그렇죠. 푹 빠질 수 그렇죠. 있어요. 사랑한다. 예. 근데 정은 든다. 든다. 네. 정이 쌓여간다.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 오징어 게임은 사실 뭐 데스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데스 게임 그 예.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쟁터는 하루가 1년 같거든요. 그렇겠죠. 엄청나게 빠른 시간. 그러니까 예. 단 며칠이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몇 년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실제로는 그래서 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 약간 악까지는 안 까지만 걸쳐 있는 그런 캐릭터들 이런 사람들이 정을 쌓아간단 말이죠. 정을 쌓아가요. 워낙 빠른 시간 내에. 근데 그 감정에 제가 봤을 때는 서양인들도 저건 하나의 전쟁터인데 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무언가를 쌓아가야 되고 정서의 교분을 이뤄야 되는데 예. 저게 한국 친구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건가? 제가 외국 심리학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 야, 이게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JUNG 정이라는 거니? 예. 그래가지고 근데 왜 나도 느끼고 있지? 자기도 느끼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혹시 그렇게 물어보는 교수님들의 인종은 어떻게 됩니까? 다양했죠.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태인들도 있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그냥 서구의 전형적인 백인도 있었고 뭐 중국 심리학자도 있었고 네. 되게 재밌는 건 이제 일본 심리학자들도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쟤네들이 얘기하는 정이 뭐지 도대체? 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집단주의, 한국의 관계주의와 일본의 집단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가장 많이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을 관계주의라고 불러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정이라는 게 뭘까? 저 사람들은 왜 이별을 힘들어할까?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느낀다라고 하는 그 감정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 번씩 지켜보기 시작한 거라고 봐요. 제가 왜 그 인종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어젠가 워싱턴 포스트에 왜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인기인가 에미상 수상 계기로 근데 그 좀 인종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흑인 여성과 남미 여성들한테 굉장히 인기인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분석해 주신 그런 내용,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는 흑인들의 문화, 거기다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국의 동양인들이 이렇게 연기하는 거를 보면서 백인이 안 들어가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진짜. 흑인과 히스패닉들은 백인이 안 들어가서 좋다. 그리고 백인들의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본인들에 대한 편견, 흑인과 히스패닉의 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갱이랄지 뭐 이렇게. 그게 없고, 뭔가 이제 힐링이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약자들도 대변해주고 있나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분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련이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공격받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역경이 많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관계주의 문화나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5,000년 동안 그 수많은 전란에 그렇죠. 엄청나게 다양한 강자들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터져가면서 지내야 되는 문화에서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개념은 근데 그 가족을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당면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가족을 좀 더 협소하게 만들어서 더 폐쇄적으로 가고 패거리 문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좀 더 확장적인 느낌으로 보면서 가족을
더 확장적인 개념으로 보면서 진짜 더 넓은 단위로 예. 더 넓은 공동체 단위로 더 크고 거시적으로 배려하게 챙기게 만들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늘 이런 것에 있어서 갈등이었거든요. 그렇죠. 정치인들의 패거리 문화를 보면서 제일 우리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내 자식 같으면 챙기는 가족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사는데 예. 왜 저들은 같은 정당 같은 내부에서도 왜 무언가를 우리보다 더 협소한 그 그렇죠. 가족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사실 그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충돌이 있는 건데 분명한 건 협소한 가족 개념은 앞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안 좋겠지. 네. 정의라는 걸 오히려 변질시킬 거고요. 그 정에 있어서 그 소위 말하는 집착이라든가 아니면 배타성이라든가 공격성이라는 걸 만들어낼 거고 하지만 이 정의라는 것을 잘 기반해서 우리가 확장적인 가족 개념 예. 심지어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가족 개념으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저는 인류사에 보기 드문 그런 그 포용성 사실 전쟁과 그다음에 강제적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새롭게 교류해왔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데 예. 이런 문화적인 개념의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그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깐부도 그러면 그런 그 가족의 확장적 개념 이겁니까? 그렇죠. 예. 그 게다가 치열하고 굉장히 살벌한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래서 가족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보기에도 가족 같네라고 하는 장면이 서양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전쟁터에서 나와요. 그러네. 전쟁 영화에서. 그렇죠. 네. 우리 사회가 경쟁이 뭐 심하고 각자 도생 뭐 이런 말이 난무하니까 더 이게 그렇죠. 확 와닿는구나. 네. 만약에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용하고 한가로운 그렇죠. 뉴질랜드 같은 너무 평온해. 그런 곳에 사는 예. 분들이 이런 영화를 봤을 때 이런 드라마를 봤을 때 그냥 재밌다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매번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 가지기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네. 네. 각박해야 그러면 창의성이 높아지는 건가? 이제 왜 우리 결핍이 창조를 만든다라는 예. 얘기가 있기는 한데 예. 우리 사회 근데 사실은 이 오징어 게임의 모습에서 사실은 각자 다른 나라 많은 나라에서 자기들 모습을 봤을 거예요. 네, 자기 모습을 봤을 거예요. 예.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모든 동일한 장면에서 자기네들의 모습을 봤다기보단 저 장면에서는 우리를 보는 거죠. 배신, 뭐 의외의 협동.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렇게 미워하면서도 같이 공존 네,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장면들 중에서 각자 여기서는 이거 우리의 모습이다. 또 다른 장면에서 또 다른 문화에서는 이건 우리의 모습이다. 예.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측면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의미의 동상이몽하기 참 좋은 드라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 오징어 게임의 예민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